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6분이고요.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좀 멋지거나 뭐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좀 좋았죠. 그 대신에 일단 오늘 이렇게 올랐던 쪽 보면 거래소 같은 쪽은 그렇죠. 이렇게 운수창고, 화학, 전기가스 이쪽으로 좀 시세가 몰렸고 코스닥 쪽에서는 IT 부품 쪽이 그래도 시세를 많이 냈습니다. 시세를 많이 냈고 근데 그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경우는 어떠한 업황에서 최고의 실적을 이제 가지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자리를 잘 만든 종목들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업황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업황이 안 좋아도 좀 수익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좀 대부분 많거든요. 일단 오늘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어떻게요? 이쪽이 기억나시죠? 이제 코스피이고 그리고 이쪽은 코스닥 그리고 이쪽은 코스피의 1분 차트 이쪽은 코스닥의 1분 차트. 예. 현재 그 최근에 수급이 조금 다르죠. 최근에는 코스피에서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많아요. 예, 매도가 많고 코스닥에서는 계속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인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추세대로 시장이 많이 가요. 확실하게. 그래서 특히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의 1분 차트를 꼭 보셔야 돼요. 오늘 장 초반에 빵 뜨자마자 쭉 갔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강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급락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요렇게 시가 대비해서 쭉 위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시가 빵 하자마자 계속 빠졌죠. 계속 빠지고 자리를 여기서 한번 만들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막판에 이제 조금 들어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의 수급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걸 한번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오늘 다행히도 플러스로 마감은 하긴 했거든요. 플러스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 보면 요날 7월 13일 날 신고가를 한번 내고 나서도 한 3, 4일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한번 보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을 만약에 그냥 좀 러프하게 치면 이 정도 라인을 해야지 않는다면 이제 진짜 얘네들이 지지의 역할을 그 지지의 역할을 해주겠구나라고 말씀드렸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뭐 며칠 안 지났으니까 그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수목 정도는 좀 더 보겠습니다. 봐서 코스피가 이제는 새로운 2400 시대로 그냥 끝으로 그냥 더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는 이번 주까지 한번 좀 보는 걸로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았죠. 그래도 그죠. 보면은 어제 요렇게 양봉이 하나 떴는데 거래량 요 밑에 보면 거래량이 전일보다 거래량이 하락했죠. 이렇게 전일보다 하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보자. 내일 하루 보는데 만약에 내일의 거래량이 어제보다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며칠은 일단 코스닥이 강합니다. 코스닥이 확실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서의 수익이 지금 잘 나야 돼요. 지금 한동안 코스닥에서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내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약간 소외됐구나. 지금 시장이 조정 이후에 시장이 돌아나갈 때 같이 돌아나가는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종목이 돌아나가지 않는다면 종목이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오늘 좀 짧게 보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몇 개 해드리면 제가 오늘 아침 시황 보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시황? 그렇죠? 아침 시황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뉴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렇죠? 뉴스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뉴스를 보니까 그죠? 저희 사이트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시황을 이렇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황 해가지고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엄청 추천하는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왜냐면 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LNF, 그죠? 어제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또 뭐였었죠? 그 일진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한 10% 이상씩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 실적까지 동반한다라면서 너무 심할 정도로 계속 이 종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종목들을 방송이나 신문에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 그거는 고객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자기네들 추천 안 했다. 그냥 뉴스를 말한 거다라고 하지만 계속 이쪽 종목들을 계속 파서 좋다라고 하면 매수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날은 급등한 날이었고 오늘 같은 날 급등한 뉴스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추천 이야기를 하면 물리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의문을 좀 달았죠. 왜 세네 달이나 지난 종목들을 세네 달이나 10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지금에서야 소개하는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신문과 방송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에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불이 이렇게 불이 나잖아요. 불이 나면 그 당시 불이 나는 이 현장에 기자들이 가가지고 취재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거꾸로 반대로 산에 불이 안 나요. 산에 만약에 불이 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산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3달 정도 후에 이 산에서 앞으로 큰 불이 날 거다라고 보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대입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초반에 한 3-4달 전쯤에 이제 자리를 잡고 상승하기 초기 때 이 종목이 상승할지 안 할지 아무도 주식이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보도가 되지 않아요. 보도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같이 강하게 상승 그러니까 불처럼 산불처럼 활활 타오를 때는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보도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서 물리는 경우가 참 많고 방송에서는 그런 보도를 해놓고 매도하라는 사인은 보내지 않아요. 매도하라는 사인은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도 사인은 내보냈다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구별을 해야 돼요. 뉴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최소한 내가 어떤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이 뉴스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사업보고서 있잖아요.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읽어야 돼요. 뭐 1년치 정도로 읽어야겠죠. 읽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종목의 전문가들의 리포트들이 나오잖아요.
리포트들도 최대한 좀 많이 읽고, 그리고 그 기업의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기사들도 읽어버린다면 지금 오늘 하루 단발성 강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뉴스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나갔다면, 그쵸? 나왔다면, 그러니까 뉴스도 어떤 추세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뉴스가 생산돼요. 이렇게.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발 뉴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업 보고서, 리포트, 뭐, 관련 뉴스,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좀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일단은 주식 시장에서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수익을 못 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들도 수익을 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런 전기차들에 관련한 테마가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얼마 전부터 계속 이제 더 이상 매수는 없고 이익 실현하는 단계였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오늘 불행하게도 엄청난 급락이 많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요거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 그죠? 우리 산업 같은 경우 어떤가요? 자,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9%가 하락이 나왔어요. 9%. 9%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1, 2주 이상 수익 냈던 걸 한 번에 잡아먹어요. 최근에 패턴들이. 거기에다가 PNT.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기차 쪽 관련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 우리 산업, PNT, LNF, 사마, 일진, 후성, 상하, 에코프로, 포스코, 캠텍 정도는 계속 전기차 관련 테마로 엄청난 산승을 보였던 거거든요. 한번 보면 PNT도 보면 추세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쭉 올라갔죠. 이렇게. 그죠? 쭉 올라갔고, LNF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LNF 역시도 여기서부터 해서 쭉 올라갔어요. 쭉.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물량 축소 그리고 엊그제 물량 축소 의견을 보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두 번의 물량 축소로 해서 50% 벌써 이제 이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늘 급락이 한번 나온 건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아마 물량은 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익 실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 전부 다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그죠? 일진, 후성, 상하, 에코, 포스코 캠텍 지금 최근에 다 급등한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오늘에서야 어떤 뉴스나 이런 데서 추천을 했다고 그냥 덥석 물어버리면 정말 힘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오전부터 좀 들었던 생각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대신에 어떤 쪽에 종목군들이 올라갈까? 반도체 쪽 관련한 쪽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를 한번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적어드린 거 보셨나요, 혹시? 보면 여기 보면 투자 전략에서 IT 주도주 정리를 쭉 한번 해드렸죠, 그죠? 그죠? IT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원익, 테라, 테스 쭉쭉 나오죠. 그리고 OLED 관련된 종목들
여기 밑에 나오죠? 이녹스, PI, LG 디스플레이, 덕산 네오룩스 소재, 그죠? AP, 주성,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오늘 급락했던 거는 2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쪽인 거예요. 이쪽 분야. 지금 체크해 드리는 거. 후성, 일진, 에코, 포스코, 뭐, 그죠? 요쪽인 건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일단은 조정에 들어가는 거가 아닌가라는 강한 좀 의구심이 좀 들고, 굳이 그럴 때 추가 매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다 예전에 끝난 거예요, 추가 매수는. 지금은 보유한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구간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쪽.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반도체 IT 쪽이, OLED 쪽이 간다고 하면, 지금 보이는 반도체 장비군 쪽, 요 부분 쪽과 OLED 쪽, 요쪽에서의 상승을 좀 보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 중에서 하나,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장비죠. 이오테크닉스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매수 의견은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일단, 이걸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게 조금 축소해서 보면, 예전부터 이오테크닉스는 유명했던 회사예요. 유명했던 회사였고, 그죠? 과거에,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쭉 급등을 했죠. 한 5배 이상의 큰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이게 왜 하락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오테크닉스가 하락한 이유는, 이 당시 때가 2013년도, 4년도, 요때가 이제 5년도 들어오면서 고점을 빵 찍었거든요. 그때를 보면은 매출액이 2014년도까지 2014년도가 매출액이 고점을 찍습니다. 고점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해요. 2015, 2016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 이번에 확 돌아 나갑니다. 이 회사가 매출이 확 늘어버려요. 근데 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과거 여기에서 가졌던 이 회사의 모든 실적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실적이 나와요. 이번 2017년도에. 그래서 지금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급락한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걸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바닥을 다질 때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준비를 할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ROE가 2016년도, 여기가 2016년도에 이쪽이 2016년도, 이쪽이 2017년도 ROE만 한번 따져보면 ROE가 2017년도에 6% 정도 때 나오는 애들이 2017년도에 ROE가 20%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되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정도 가야 돼요. 이 정도는 뭔가요? 이때 당시 때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훨씬 크게 나왔거든요. 그 말은 주가가, 그렇죠? 주가가 이 자리가 아니고 이 고점을 넘어가도 괜찮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기차 쪽, 2차 전지 쪽에서 약간 조정이 생기면서 이쪽에 수급이 좀 모여든다면 아마 이쪽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오테크닉스는 한번 제가 신규 매수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락했던 요 시기 있죠? 급락했던 요 시기. 그 시기 때 매출과 뭐 다른 것들이 다 급감하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큰 경우 볼게요. 제가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ROE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ROE만 보면 2012년도부터 쭉 가보면 주가가 고점을 이루던 2014년도 있죠. 2014년도에 ROE가 16까지 올라갔었어요. 16. 13년도에는 ROE가 15. ROE가 상승했죠. 근데 2015년도에 급락할 때 보면
ROE는 8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주들은 특히 ROE가 빠지면 주가는 엄청나게 급락을 해요. 2016년도 16년도에 6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7년도에 ROE는 20 정도까지 회복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당시 때에 최고의 주가 수준을 이뤘던 이 당시 때보다도 더 주가가 높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900억? 900억.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정도라고 하면 1000억 정도라고 하면 얘네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1조. 그래봤자 PER 뭐 11배,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반도체 쪽 관련해서 그 소형주 쪽으로는 중소형주 쪽으로는 그렇게 비싼 종목이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이런 것들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매수 타이밍이 매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아니고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들어왔어요. 기관과 외국인에 의한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양봉이 5% 이상 양봉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뭐 며칠 급등할 수도 있지만 이게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칠에 급등을 하는 거를 수익을 내는 거는 그 단타 매매를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단타 매매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에서 꾸준히 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타 매매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타 매매가 나쁜 게 아니라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직장인들은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회사 일을 해야죠. 그래서 보통 직장인들은 종가에 한번 매도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그런 종목들은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이 크고. 그래도 그런 종목으로 여유 있게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최고의 종목이라고 하면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전자금융 보여드릴게요. 오늘 12% 정도가 올랐죠? 12% 정도. 그러니까 매수는 좀 됐잖아요. 저희가 매수한 지는 이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최근에 분들을 위해서 요때도 이제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때 매수가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때만 매수했어도 사실은 15% 정도 수익이 뭐 충분히 나는 거겠죠. 그죠? 15% 혹은 뭐 20% 정도 수익이 났겠죠. 오늘 BH 급등했던 BH 제가 이거는 오늘 이거 좀 무섭을 정도로 시세가 너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최고 마지막의 매수는 추가 매수 이제 마지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매수했던 때가 7월 7일이거든요. 7월 7일. 7월 7일 날 매수를 해도 벌써 40% 가까이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오래된 종목이에요. 되게 상당히 오래된 종목이라 이 종목은 수익이 엄청난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하나 조금 이상한 징조가 좀 나왔거든요. 보여드리면 여기 갭으로 뜨는 요 자리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 구간이 이제 마지막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비중 축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손절은 요 가격대 2만원 정도까지 손절을 잡고 계속 손절을 올려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빠지면 이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오자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이거는 매도는 추가 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도 오늘 10% 급등을 했는데 금호타이어보다는 이제 금호산업을 보는 게 낫겠죠. 금호산업은 저희가 꾸준히 매수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제 그 이유는 중국의 그 자동차 타이어 회사 더블스타에 매각하기로 결정 났습니다. 오늘 났고 그 모든 것들이 웬만큼 다 이제 좀 합의가 이루어졌다. 뭐 이 정도인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결론이 난 오늘 기관은 조금 샀고 외국인은 조금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벌써 며칠 전에 50% 익절을 했고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에 전부 다 익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30% 정도 넘게 수익이 난 분, 그리고 40% 정도 넘게 수익이 난 분, 그러니까 이때 사신 분은 40%, 요때 마지막으로 사셨던 분은 한 30%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번 주 안에 익절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들어간 종목이죠. 최근에. 사실 좀 일찍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게 아직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가총액도 작고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던 시점은 잠시만요. 들어갔던 시점은 이때였습니다. 이때 7월 4일 날 들어갔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분할 매수를 했어요. 분할 매수를 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했던 시기가 어제였거든요. 어제가 지나고 오늘 그래도 한 7% 가까이 상승을 해서 아마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모든 분들은 수익권일 겁니다. 일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잡았는데요. 아마 19,000원 정도 되면 이 상장할 때 처음에 가격대 고점과 비슷해지거든요. 요 라인대 정도. 그래서 아마 그때 한 번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아마 언저리에서 매도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수익률은 한 20% 정도가 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괜찮았던 종목 다나와도 그때 좀 말씀드렸죠. 벌써 요때 잘 보시면 다나와도 한 지금 현재 50% 정도 넘게 수익이 난 구간이긴 한데 요 구간에 저번 주에 50% 정도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익 실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중이 많으면 장기로 못 가져가요. 마음도 쓰리고. 이 종목은 과거부터 꾸준히 매수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번에 걸쳐 매수가 됐고, 네 번의 매수가 이루어졌고, 50% 이익 실현을 했고, 오늘 다시 급등 6%를 해서, 꽤 큰 수익, 지금 현재 50% 정도 수익이 난 상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일단 나머지 50% 비율로 조금씩 가면서, 손절 라인은 조금씩 올려가겠습니다. 올려가면서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노션은 저희가 사실은 좀 오래됐어요. 산지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부터 사서 이때 한번 이익 실현해서 완료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완료했던 종목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뭐 좋은 뉴스들은 많은데 오늘은 차트로 추가 매수, 차트로만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 매수했던 시점은 이때였습니다. 이때. 그리고 마지막 매수했던 시점은 요때 7월 7일 마지막 매수를 했고 그때 매수해서도 15%가 훨씬 더 저는 지금 종가로 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17%에서 18% 정도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아마, 현재.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장에서 17% 혹은 뭐 20% 정도 수익이 나면, 과감하게 전부 다 매도해도 됩니다. 이익 실현해도 돼요. 근데 아주 특이한 종목에 한해서는 물량을 덜어가면서 끝까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가 최고의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 가장 수익이 좋았던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 이 추가 매수했던 종목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서울식품 경우는 지금 4번에 걸쳐 매수가 들어왔죠. 매수가 추가 매수를 했죠. 이때부터.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알지만 잘 매매가 안 이루어졌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엄청 좋아요. 실적 좋고 이 회사가 만드는 어떤 그 빵을 만드는 재료인 밀가루 그 그 반죽 있잖아요. 냉동 반죽. 이게 웬만한 그 빵집에서는 다 이걸로 만들어져요. 다. 근데 여기 얘네가 이제 냉동 피자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쪽에서 아마 새로운 매출이 늘어날 거고 안전하게 수익이 날 구간이다. 하지만 얘네 회사 자체가 아주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뭐 이렇게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이것들은 정말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데 그래도 트레이딩 자체도 실적이 좋은 종목만 하자 이런 의미고 얘네들은 지금 현재 추가 매수했던 분들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4% 정도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쓸 겁니다. 이건 4차 매수가 했던 종목이고 오늘 로체 시스템즈도 매수를 했었죠.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매수입니다. 2차 매수. 여기다 한 번 매수, 2번 매수, 2차 매수를 했죠. 이게 지금 9,800원인데 이거를 깨고 한 11,000원 이상까지를 좀 일단은 보는데 이 종목 역시 제가 한번 좀 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중장기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만약에 다행히 지금 저희가 이런 박스권의 끝자락 돌파하기 일부 직전에 매수했다면 아주 좋지만 한 번에 더 이런 출렁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분할로 매수하자라고 했던 거고 오늘이 2차째 매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분할로 매수하셔도 되고 앞으로 분할 매수가 더 타이밍이 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5번에 거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 3번밖에 분할 못 했는데 막 주가가 올라요. 이러면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안전하게 600만 원어치만 물량을 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 2번 실었는데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를 확실히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분할 매수를 하기를 꼭 말씀드리고 오늘 CJ 프레시웨이 그렇죠? 이 종목을 오늘 2차죠. 1차, 2차 이렇게 매수 들어갔죠. 이렇게 매수 들어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식을 하잖아요. 급식. 그죠? 근데 얼마나 최근에 급식이 잘 되냐면은 네 군데 뭐라고 하나요? 단체 급식 4건 중에 한 건은 다 얘네 거예요. CJ 프레시. 얘네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하지만 2016년도에 마이너스 58억이었던 회사였는데 이번에 2017년도 예상 순이익은 135억 정도로 증가합니다. 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한 번에 1차 상승이 있었던 거고, 그죠? 1차 상승이 있었던 거고,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신규로 다시 재매수하는 거는, 보시면, 좀 줄여볼게요. 줄이면 이건 거예요. 이제 한 번에 바닥을 만든 거고, 이제 2번의 바닥을 만들고 가려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왔을 때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도 한 20%에서 한 30% 정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때 수익을 못 내도 이때 다시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한 번 매수하고 2번째 들어가는 거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재매수하는 거를. 근데 재매수 좋은 종목이라면 재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에서 자존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2번째 아모텍이란 종목. 아모텍이란 종목도 오늘은 추가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사실 이게
어,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이 상승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아마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마지막에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은 만약에 이게 큰 추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엄청난 큰 추세가 나올 거예요. 그죠? 파동상 보면. 그리고 실적상 봐도 그렇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14년, 15, 16, 17, 이렇게만 해볼게요. 순이익만 해볼게요. 순이익이 마이너스 23억이었던 회사예요. 마이너스 23억이었던 회사가 15년도에 156억, 163억, 그죠? 올해 275억의 순이익이 나와요. 그죠? 순이익이 그 증가 추세가 여기서 한번 커졌고 이때 한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도라고 하면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 구간이, 요 구간, 요때 상승이 있었던 거고, 이렇게 순이익이 150억, 163억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시기 때가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순이익이 깡충 뛰었을 때가 이 구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구간이 아직 조금의 아직 파동이 더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여져서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그 추가 매수를 한 거고, 사실은 이 종목은 과거부터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었던 거긴 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 매수 타이밍이 많았었습니다. 충분히 많았었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하고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며칠 전 그리고 어제까지 추가 매수가 안 되셨다면 신규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 뭐 당연히 이 회사 실적 좋은 건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은 실적은 안 보셔도 돼요.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의 사상 최대 최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만 저희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실적은 굳이 얘기 안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016년도에 순이익이 655억 나오는 회사인데 2017년도 올해 순이익이 1416억 정도로 껑충 뜁니다. 카카오 같은 회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했고, 이번 연도에 꽤 많이 상승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줄여서 한번 다시 볼게요. 줄여서 한번 보면, 그쵸?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조금 두껍게 해서 한번 그려보면, 한 번에 큰 상승 이유가 있었고, 끊임없이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이제 첫 번째가 나왔고, 다시 나오는 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마 카카오를 놓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정도 들어가도 되는 자리이고, 오늘 기간에서 엄청 큰 매물이 나왔고, 다행인 거는 그 매물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외국인이 쏟아낸 매물이 아니라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개인들이 팔면서 그 물량을 기관이 붙잡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 횡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떨려져 나간 겁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항상 주가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개인들의 물량으로 기관 혹은 외국인들이 받아서 주가가 올렸고, 이 기관 외국인들은 항상 플러스 수익이 났고 개인들은 항상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돈 벌기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를 오늘 2차 때 매수이긴 하거든요. 2차 매수. 여기서 한번, 오늘 한번 2차 매수이긴 한데, 아마 한 번 정도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한 번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더 추가 매수를 할 거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문자를 좀 여러 번, 지금 오늘이 세 번째죠? 매수가? 그죠? 세 번째이고, 보면은 요날 제가 변곡점이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의 매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매수. 근데 한동안 네 번째 매수가 언제 나올지 모를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갭으로 강하게 들어갔고, 기관, 외국인이 싹 사버렸습니다. 싹 사버렸고, 그러면 이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 팔았어요. 오를 때 다 팔아버렸어요. 좀 아쉽죠. 하지만 저희 고객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리라 믿고, 일단은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더 수익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인제 환인제약 같은 경우는 이거 보유한 게 한 7영업일 정도 됐고, 이제 한 9%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나이스 평가 정보도 요때 신규 매수했잖아요. 요때 그래도 가장 최근에 신규 매수한, 오늘 두 번째 2차 매수인 거고, 그죠? 2차 매수. 그래서 아마 이거 역시도 몇 번의 이 잔파동들이 횡보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 구간에 추가 매수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매수 타이밍을 한 번 더 드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물량을 너무 급하게 담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만 잘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유진기업을 마지막으로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추가 매수. 유진기업은 한 6번 정도 이상 추가 매수를 했던 종목인 거예요. 근데 유진기업이 사실은 그렇게 활동적인 그런 어떤 주식이 빵빵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 아니라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저희 접근했어요. 요 전고점 미만에서는 매수하지 않았고, 여기를 뚫는 요 구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여기 6번, 6번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6번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평균 단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어떤 조금 속쓰림도 있지만, 그만큼 추세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계속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유했던 종목에서 수익이 저조한 것들을 팔아서 이런 종목에다가 계속 추가 매수가 나오는 종목에 계속 비중을 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이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967억이었어요. 967억. 근데 이번 2017년도에 벌써 2분기 때만 한 366억 정도가 나와버렸거든요. 1분기 때는 170억 정도가 나왔고, 이거 하면 얼마인가요? 500. 그죠? 500 한 30, 500 한 40억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유진기업이 그 종목이 상장한 이후로 올해 가장 최고의 실적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종목의 이 수급은 누구냐면, 기관, 외국인이 이 종목을 여기서부터 계속 삽니다. 기관, 외국인 이렇게 사고요. 개인들만 여기서부터 계속 팔아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급상으로 너무 좋아요.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좀 불안한 자리이긴 하지만, 보통 이런 자리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여기 보이는 선이, 빨간색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50일 이동평균선을 장중에 한번 깨고 회복했을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따라 들어갑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거를 회복을 시켜준 애들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50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 한 계속 가겠다라는 신호로 알아듣고 저는 추가 매수를 한 거고요. 만약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 물량을 좀 줄여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유진기업 이렇게 추가 매수했고, 오늘 이익 실현한 종목. 잠시만요. 갑자기 꺼졌네요. 잠시만요. 제가 금방 켜보겠습니다. 가끔 저가 보통 이게 한 번씩 에러 날 때가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죠? 이제는 오늘 이익 실현한 종목과 오늘 신규 매수한 종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HTS가 켜지는 중입니다. 제가 HTS 하도 많이 켜놓으니까 컴퓨터가 아주 사양이 좋은 건데도 한참 걸립니다. 잠시만요. 한 5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회사는 1588에 5380 이쪽으로 문의하시고 싶으신 건 그냥 편하게 문의하셔도 돼요. 꼭 가입 안 하셔도 되니까 주식 관련된 건 물어보시고, 그다음 네이버에 평생투자 파트너라고 쳐도 나오고요. 영문으로는 파트너즈 .com 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일단 다시 끊겼던 거 설명드릴게요. 현대해상 오늘 매도를 했잖아요. 그죠? 매도라면 어감이 좀 이상하죠. 이익 실현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다 먹었으니까 나가자 한 거죠. 그래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때 사실 최근에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거 말고 최근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한 3번에 나눠서 매수를 된 거고 2번에 걸쳐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한 18% 정도 이 언저리가 수익 구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보험주에서 단기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이익 실현을 한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종목에서 좀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반등하는 구간이 또 나오면 그때 단기적으로 또 트레이딩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는 실적이 바탕이 되는 회사예요. 실적이 손보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실적이에요. 그 상승률이.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 트레이딩하는 종목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신규 매수했던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이 회사를 잘 모르는데요. 왜냐면 시가총액도 뭐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좀 작게 볼게요. 좀 작게 보면 지금 과거부터 계속 좀 하락이 좀 많았었죠, 이 회사가. 그렇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015년 정도거든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14년도 제가 이거 선을 그어 드릴게요. 14년 실적을 한번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한번 실적대로 차트를. 그러니까 실적과 차트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실적에 의해 차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급과 함께. 이때가 2013년도, 2014, 15,
16, 17년도 이때 일단은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실적을 볼게요. 이 회사의 실적 뭘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순이익으로 한번 볼게요. 순이익으로 보면 2013년도에 순이익이 68억, 그냥 적을게요. 57억, 129억. 2016년도에 순이익이 확 급감합니다. 29억으로 떨어지죠. 다시 1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조금 더 좋아요. 영업이익은 2013년도로 따지면 93억의 영업이익, 57억 같았고 71억 같았고 61억, 164억.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의 주가 실적은 항상 예측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여기를 거의 저점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걸로 인해서 쭉 올라가는데, 사실 이때 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뉴스냐면 그 AMAT라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 쪽에 얘네가 이 아이원스라는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해주고 니네가 만들어 봐라. 그 다음에 2년 정도 테스트 기간을 거칠게. 그 다음부터 오케이 괜찮으면 나는 너네들을 받아줄게. 너의 물량을. 이 구간에 이런 이슈들로 해서 이때 쭉 올랐었고, 이 구간에 테스트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부터 오케이 너네들 믿을만 하구나, 양산합시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실적이 돌아나가는 종목인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29억의 순이익이 2017년도에 100억, 2018년도에 253억으로 급등해 버리는 실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 여기서 빠지면 어떡하냐? 매도하면 되죠. 짧게.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실적 믿고 들어가는 거지. 그죠? 뭐 다른 거 어떤 뭐 뉴스나 소문을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적 증가율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물량을 납품하면서부터 좀 좋아졌다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제가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이 회사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55조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매출이 한 11조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11조. 크죠? 꽤 크죠? 그리고 R&D 투자에만 약 1조, 약 한 2조 정도만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의 특허가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 그리고 이 회사가 특히 많이 이제 주력을 하는 건 디스플레이, 특히 그 중에서도 OLED,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이 아이원스가 아니고, 그죠? 미국의 이 종목이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아이원스의 기술력을 믿고 돈을 투자해서 2년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에 이제 양산에 됐다라는 거예요. 양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꾸준히 나올 것만 남았다. 특히 이 회사의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인텔, 삼성, 퀄컴,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까지 이쪽으로 다 이제 매출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매출은 아마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투자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17년 1월부터인 거예요. 17년, 이번 연도 1월부터 해가지고,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또 추가 제품 역시도 이번 하반기부터 또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AMAT와 아마 핵심 어떤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또한 그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다. 뭐 딱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좋다. 이겁니다. 확실히 좋다. 근데 보면 이렇게 큰 파동에서 한 번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여기서 보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때 물량이 터지면서 거래량 이게 손바뀜이 다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래량이었고 이 두 번째 거래량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라는 거래량인 거예요. 그렇죠? 그 구간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신규 매수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작할 종목이니까 앞으로 충분히 추가 매수할 기회도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LED, 뭐 항공 부품,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아이원스라는 회사가. 그래서 그리고 고르게 돼 있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제부터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걸 뒤집어 볼게요. 다시 뒤집어 보면 2년 동안의 테스트 기간 동안에 매출이 안 나왔겠죠. 돈을 못 벌었겠죠. 그럼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어떤 실적이나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흔히 매출이 잡히고, 그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잖아요. 매출 원가. 그러면 이제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남아요. 여기에서 다시 또 판관비를 빼죠.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영업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출 원가도 늘었고, 매출이 일단 늘었고, 그죠? 매출이 크게 늘은 상태에서 판관비가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더 추세적으로 늘 수 있고, 이 원가들은 조금씩 다운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출은 느는데 이 안에 세 항목들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보면, 좋습니다. 일단은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61억이었거든요. 한 해 동안 2016년도에. 근데 이번에 벌써 1, 2분기 합쳐가지고 한 5억 정도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못해도 한 100억은 나오겠죠? 그럼 영업이익이 여기서 여기면 어때요? 한 40% 이상 급등하는 거죠? 엄청난 상승의 주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 단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테스트 기간 동안에 어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차입금이 많이 늘었어요. 차입금. 단기 차입금들이 많이 늘었고, 단기 차입금이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한 315억 정도가 됐는데 유동자산이 적어요. 한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재무제표상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은 좋지만 그 안에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불안한 면이 좀 있어요. 특히 뭐가 또 불안하냐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8억이에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지금 매출 겉모습에 나오는 순이익은 플러스가 되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서 투자를 계속 하거든요. 순이익이 여기 있다면 이 돈에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빚을 갚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는 게 마이너스가 됐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지금이 최바닥이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좋은 종목으로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일단은 시가총액이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아직은 이게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라고 하면 한 두어 달 이상으로 보고 접근하면 마음 편하게 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신규 매수를 한 종목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좀 매수를 했거든요. 특히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 때마다 꾸준히 물량을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오테크닉스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